이제 부천 시민이 되었음을 부천 시민 여러분께 신고합니다. 인구 100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 양곤. 양곤의 가치를 더하는 복합 주거문화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한국인호그룹의 걸작 양곤 이노시티. 이노그룹이 소유한 한타와 DCC에서 상담 고객에게 무료 라운딩 기회를 드립니다. 무료 골프 가실래요? 문의 전화 먼저 출마 선언문 읽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천병 국민의힘 후보 하종대입니다. 저는 부천 동료 시민들과 함께 부천을 경기도 1등 도시로 만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선민 후사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음에도 당은 저에게 부천 발전의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를 찾아 함께했던 저를 향해 우리가 얼마나 헌신적인지를 이분 저 하종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저희가 반드시 하종대의 마음으로 승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제 부천의 동료 시민들과 함께 부천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부천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지난 10년 부천은 좌절을 딛고 일어서 부천 시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부천 시민이 겪고 있는 교통, 교육, 주거, 복지 문제를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쾌노남마의 해결책을 부천 시민에게 제시하겠습니다. 부천을 다시 경기도 1등 도시로. 저는 기자 초임 시절인 1990년대 무섭게 성장하던 부천의 기세를 기억합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성남과 부천은 수도 서울의 남부권을 위협할 정도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부천은 1990년대 초반 전통의 도시 수원을 제치고 신흥강자 성남까지 따돌리고 경기도 인구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신문에서는 부천의 성장세가 1위라는 세간의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남부 성남, 용인, 화성인 100만 도시에 육박하며 성장과 복지의 과실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화성은 주민들에게 무상버스를 제공합니다. 공짜 복지가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가 성장하면 인구와 일자리가 늘고 세수와 복지도 늘고 교통이 개선됩니다. 경기도의 100만 도시가 차례로 등장할 때 부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부천은 오히려 정체하고 퇴보했습니다. 이런 정체와 퇴보를 이제 뚫고 나와야 됩니다.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얻기 위해 그만한 공약을 나열하고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제대로 된 부천 발전의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제왕처럼 이 지역에 군림해온 위정자들을 심판하고 부천의 힘과 희망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각종 개발이 표밭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정치 세력이 만약에 있다면 반드시 부천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부천을 경기도 1등 도시로 올라서는데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30년 진실을 함께하고 온 힘으로 부천을 혁신하겠습니다. 저 하종대가 이제 제 모든 것을 바쳐 부천의 힘있는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부천을 혁신시키기 위한
힘찬 도전을 시작합니다. 저는 동아일보에 재직하면서 과분하게도 한국기자협회가 수여하는 한국기자상과 이달의 기자상을 6회, 삼성언론상, 시티언론인 대상 등 굵직굵직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한국인 유교관의 억울한 죽음을 파헤치고 사기꾼들에게 회사를 통째로 빼앗긴 기업인이 제 보도로 인해 불우를 인계하고 회사를 되찾은 일은 제게 큰 보람으로 남아있습니다. 시사 프로 쾌도난말을 진행하며 공정한 진행과 심도 있는 해설로 시청자들의 호평과 성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1월까지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1년여 만에 시청률을 2배로 올리고 예산과 인력을 대거 확충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고 서민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를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진실과 함께한 30년, 이제 부천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불태워보려 합니다. 구태에 오염되지 않은 정치신인 하종대입니다. 여의도 정치는 국민을 통합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조통과합은 뒤로하고 갈등과 혐오를 확산합니다. 극심한 대결 정치, 당파적 이익을 앞세운 정부 발목 잡기는 대한민국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민을 유면하는 낡은 정치와 이제는 결별해야 합니다. 특정 정치인을 지키는 데 앞장서기 위해 국회로 가겠다는 정치인을 부천 시민이 용납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한동훈호를 출범시키면서 특권 타파, 친서민 동행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구태에 오염되지 않은 정치 신인입니다. 그래서 정치계에게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고 부천 시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전진하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대통령,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줬지만 그러나 체감할 수 있는 부천의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부천에도 이제 희망의 새바람이 필요합니다. 부천은 할 수 있습니다. 부천 발전에 힘있는 변화, 이 하종대가 만들겠습니다. 부천 발전을 위해 5가지 주요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천시와 서울특별시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뜻을 물어 추진하겠습니다. 또 경인선 지하와 부천 구간을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경인선 신구로선은 반드시 옥길동과 범박동을 경유해서 가는 것으로 조기에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천구는 과학구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의 가장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재개발, 재건축 신속하게 추진해서 부천이 가장 힘들어하는 주차난, 교통난, 도시혁신을 주차난, 교통난을 해결하고 도시혁신을 이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천 시민과 함께하는 창의적인 혁신 정책, 국회와 중앙정부를 주도하는 다방면의 네트워크, 그리고 부천 시민의 꿈을 실현할 강력한 추진력, 이 3가지를 가진 사람이 바로 하종대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30여 년 기자의 경험을 살려 누구보다도 끈기 있게 문제점을 파헤치고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수건 사업을 추진하며 무엇보다도
소통과 공감을 통해 부천 시민을 위한 정책을 완수할 자신이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저는 기자 시절 새벽에 일어나 그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 밤늦게까지 치열하게 발로 뛰면서 도전적인 취재 임무를 완수하곤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부천을 위해 온몸을 불사를 준비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검증된 이 사람, 저 하정대가 부천 시민과 함께 희망찬 부천의 미래,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남은 인생은 모두 부천의 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강락 여부와 상관없이 부천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중앙당이 저한테 준 명령이고, 또 그거를 바로 부천 시민이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저희의 경쟁력을 물어주셨는데요. 제가 기자 생활을 32년 했습니다. 동아일보에 1990년에 들어와서 2021년까지 근무를 했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소통과 공감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기사를 만들어내는 여기 있는 기자님들이 저 못지않게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언론인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후보들보다도 경쟁력 있는 건 바로 소통의 공감 능력입니다. 이거는 정치인으로 성장하면서 얼마나 자기 지역의 주민들의 얘기에,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를 정책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부천병에서 나온 어떤 후보보다도 기본적인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대통령부터 장관, 지금 시장, 국회의원 등등 일반 서민에 이르게 누구보다도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제 지금 휴대전화를 옆에 참모가거든요. 저게 약 26,000여 명의 전화번호가 들어있는데요. 평소에 갖고 있는 건가 제가 여기 와서 있는 번호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감사합니다. 광범위한 이런 네트워크는 부천 발전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부천의 발전은 부천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 또는 부천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미 벌써 많이 해결됐겠죠. 여기에는 중앙부처, 심지어 대통령, 그 해당 정부가 중점 공약사항으로 해야만 해결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큰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경쟁력은 강력한 추진력입니다. 제가 기자회견면에서 말씀드렸듯이 KTV 시청률 엄청 낮았습니다. 제가 갔을 때 0.029%였는데 제가 나오면서는 0.05% 이상이 되었습니다. 0.023이네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런 추진력을 저는 세 가지, 즉 소통과 공감 능력, 그리고 광범위한 네트워크, 그리고 추진력, 강력한 추진력, 이 세 가지를 제 경쟁력이라고 저는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리고
수건 사업 우리 뭐냐 전 여기 와가지고 가장 힘들었던 게 주차난이었어요.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도시가 난개발이 돼서 적어도 이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부천 시민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천의 남북을 가르고 그래서 그 부천의 남북 갈린 지점에서 경제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소사구 경인선 아래의 소사구는 위에 비해서 많이 뒤져 있습니다. 이 지하화를 빨리 해서 남북이 적어도 부천시라면 똑같이 잘 사는 구역으로 소사구도 그 위에 있는 구와 똑같이 잘 사는 더 잘 사는 구로 만들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핵심 공약 부분은 제가 아까 기자회견문에서 5개 한 걸로 가름해도 두겠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승리 전략을 물으셨는데 제가 여기서 승리 전략을 다 말씀드려가지고 신문에 나면은 상대가 보완 전략을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조용히 물어주시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공개해도 되는 전략이라면 진짜 진심을 가지고 공약을 만들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만들고 그리고 항상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약을 만들 때나 공약을 추진할 때나 모두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네. 5개나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네. 부천 경에 이렇게 굉장히 좀 늦게 전략 공부를 해주셨잖아요. 예. 부천 경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전략 공천이 돼서 물론 저한테 뜻을 묻긴 물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공천이 된 다음에 부천병을 쭉 찾아보다 물론 제가 기자 생활 처음 할 때 여기에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취재 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부천병 선거구 특히 소사구를 연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공천을 받은 이후에 제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서울 영등포갑에서 제가 예비후보로 있었는데 거기도 똑같이 중공업지역이 전체 면적의 44%나 되기 때문에 서울의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부천의 영광을 한번 되찾자. 경기도에서 1등 하던 부천 왜 이렇게 됐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제 선거구 소사구는 더욱더 부천에서도 더 뒤쳐져 있다고 봤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소사구에 있는 많은 주민들과 함께 소사구가 적어도 부천에서 가장 잘 사는 구역까지 안 가더라도 적어도 평균 이상이 갈 수 있는 데까지 제 몸을 불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부천 안에서도 소사구가 가장 잘 사는 곳으로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부천시가 가장 잘 사는 곳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복지타임스 장성호 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기자분? 네, NDN 방송 이건복 기자인데요. 뭐 구두로 보면 지금 뭐 여기 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호남, 영남, 충청 이렇게 저 후보를 공천을 주셨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뭐 지금 세 분 다 호남이고 우리 저 후보님께서도 호남이신데 소사동에 보시면 김문수 도지사 3선, 차명진 국회의원이 재선 이렇게 하셨어요. 아마 뭐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뭐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저 어떻든 간에 이건태 상대방 후보가 또 호남이시고 우리 후보님도 호남이신데 어떤 생각이 좀 남다를 텐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사실 제가 이제 호남이어서 여기 부천 시민의 31%가 충청이고 30%는 호남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수치가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호남표와 충청표를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의 선거 참모진이나 아니면 여기 부천에 오랫동안 정치했던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영남은 국민의힘이니까 많이 찍어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지역을 통해서 표를 얻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부천의 발전, 부천의 미래, 그걸 누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진실로 부천을 발전시킬 적임자인가? 이걸 부천 시민들이 보시고 저한테 표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누가 호남 출신이고 누가 충청 출신이고 누가 영남 출신인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부천 시민, 소사구에 있는 소사구민, 그리고 소사구 선거구에 들어있는 선거구민이라면 누구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신발을 벗고라도 달려가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이 10년 이상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부천은 90만 가까운 인구에서 77만 6천여 명의 그런 인구로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부천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 함께 줄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부천 시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내가 계속적으로 여기서 국회의원을 하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저는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부천을 반드시 네가 가서 발전시켜라 이런 명령을 내려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한테 중앙당의 지도부에서 여기를 낙점해 줄 때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그 명을 받들고 그것이 바로 부천 시민의 뜻과 합쳐진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이 잘 사는 것이 여기 있는 주민의 뜻입니다. 거기에 제가 반드시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천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지사 투표 때도 항상 여기서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말해서 국내힘 쪽에서 상당히 아킬레스건 쪽에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초험지에서 부천 이 소사구에 관련된 주민들의 마음을 어떤 공약으로 파고드실 건지 뭐 생각해 두신 게 있습니다. 예.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그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이게 제가 여러 곳을 가봤습니다. 이 예를 들면 지금 원미구만 하더라도 소사구하고 비교를 하면 금방 볼 수가 있는데 경인선을 중심으로 완전히 차이가 많습니다. 왜 소사구는 이렇게 돼야 됩니까?
왜 저쪽은 저렇게 발전합니까? 함께 발전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좀 더 조건이 완화되고 주민들이 이 지역은 이렇게 새롭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은 나한테도 충분한 이득이 보장이 되겠구나 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그리고 여러 시에 있는 조례 이런 것들을 모두 바꿔야 됩니다.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정치를 해나가는 것. 이런 정치는 이제 끝장내야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성남 주민, 특히 그리고 소사구 주민들의 발전을 향한 그 꿈, 그리고 비전, 그런 것들을 반드시 정치인들이 같이 부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혹시 더 질의하실 기자 계십니까? 네, 저기다. 국민의힘은 입당을 언제 하시고 입당하는 기간을 기록하면 어떤 성과를 내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입당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상임 언론 특보로 부자하면서 그때 입당을 처음 했습니다. 근데 선거가 끝나고 인수위에 잠시 있다가 자문위원회가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정책방송원 KTV 사장으로 가면서 다시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다시 탈당을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공무원 그만두고 나오면서 입당을 해서 입당한 그 기간은 많지 않고 따라서 제가 무슨 당직을 맡았다든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냥 평당원으로 입당한 기간이 좀